안녕하세요. 1월 15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거칠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로메카가 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그러니까 시장에 로봇이 거의 이제 중요한 매매 수단으로서 주류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양상이고요. 그동안 로봇주들은 그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죠. 그 단순한 테마주로 인식되고, 실제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실적으로 기업들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로봇주들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요. 재무제표. 최근 작년 3분기죠.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보면 거의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테마로, 그냥 단순한 테마주로 인식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라스베가스 CS 쇼에서 현대자동차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발표한 아틀라스를 비롯해서 거의 CS의 화두가 전부 다 로봇이었던 그런 상황 하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요 기사들도 나오고 주요 기업들 제조 현장에서 AMR은 이제 보편화된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투입되는 거죠. 그리고 2028년부터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실제 로봇을 아틀라스를 투입해서 생산 활동을 하겠다. 소위 말해서 이제 유튜브에 최근에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진정한 금속 노조가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로봇주들이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양상들을 보면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로서의 입지에서 로보틱스, 모빌리티, 자율주행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백색 가전의 대표주자, 세탁기, 냉장고는, 에어컨은 LG 거 써야 돼 라고 하는 우리 LG전자의 주가는 사실 그동안 상당히 디스카운트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비약적인 발전도 나타나기 힘든, 퀀텀 점프가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 하에 있었는데, LG전자도 이제 단순한 백색 가전 업체를 넘어서서 로보틱스 기업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타난 현상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삼성자산운용사가 액티브 펀드에서 유로메카 지분 5%를 넘어서면서 5% 이상 공지를 했는데요. 현재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액티브 펀드에서 5%를 공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ETF는 공시 의무는 아니고요.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비율을 정리를 했는데, 기존 ETF에서도 5%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현재 지분 10%.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알려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유로메카도 이제 삼성에 편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 등이 더해지면서 유로메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 매매폴드에서도 이번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이전에 편입을 했었다가 어제 상한가 56,300원이었죠. 종가가 상한가는 56,300원이었는데 저희들은 56,200원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어떤 이슈 재료에 의해서 급등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일단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했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테마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간의 투기적인 어떤 매매, 단타 매매 용도의 테마성 종목이 아니다. 이제 우리 시장의 하나의 섹터로서 특히 현대자동차, LG전자까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반도체, 2차전지, 조선, 기계, 바이오 등등과 더불어서 로봇이 하나의 중요한 섹터로서의 입지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로봇 ETF, 현재 설정되어 있는, 국내 시장에 설정되어 있는 로봇 ETF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요. 왜 테마가 아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이제 ETF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코덱스가 있죠.
그리고 KB금융에서 운영하는 라이즈가 있고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타이거가 있습니다. 이거 코엑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ETF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 나머지 일반적인 로봇주는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덱스를 살펴보면 편입 비중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현재 자산 규모는 5,273억인데 아마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삼성전자는 뭐 당연하게 편입되는 것이고 제외한다 하더라도 두산 로보틱스, 원익홀딩스. 그 원익홀딩스의 최근에 급격한 상승의 이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펀드들, ETF에서 안정적인 수급 구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도한 상승은 보였지만 이게 단순한 투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KB자산운용의 라이즈 AI 로봇 펀드에도 보면 여기는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로봇주들은 두산 로보틱스,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 로보티즈, 그리고 유로메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로메카랑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인데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제어 장치까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에셋 타이거 ETF에는 역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PG, 하이젠 R&M, 로보스탄, 유로메카, 사면, 유진로봇, 현대오토웨버, LGCNS, 현대무벡스. 요거는 이제 AI로 봐야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으로도 봐야 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로봇 편입이 타이거 ETF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설정 자체가 1월 6일이니까 현재 규모는 200억밖에 안 되지만 이 또한 계속해서 규모는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글로벌 펀드인데, 글로벌 ETF인데, 여기에는 종목들이 좀 다르게, 글로벌,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삼성 자산운용에서 유로메카 지분을 5% 인수했다. 이게, 펀드잖아요. 어쨌든 간에, 펀드는 고객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펀드에 편입됐다고 해서 이게 삼성의 자회사가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법은 있죠. 이걸 뭐 블록딜로 삼성으로 넘겨버리면 삼성 자회사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발표된 거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로 편입될 가능성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져다 주고 하나의 로봇주에 대한 단순한 테마가 아니다. 이제 운용사들도 본격적으로 로봇주들을 편입을 해야 되고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올라와서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로보티즈가 이제 시가총액이 볼륨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떤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냐면 펀드들, 외국인들, 국내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로봇주들에 대한 편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볼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볼까요?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중에서 시가총액 1위입니다. 8조 9천억.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9조까지 넘어갔었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5조 6천억. 그리고 로보티즈가 1,500억이 있던 게 현재 3조 6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죠. 2천억 안팎에 있던 게 현재 3조 1천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무벡스도 마찬가지고요. 사면, SPG, 고영, 하이젠 R&M, 클로봇, 휴림로봇, 유일로보틱스, 유진로봇. 유진로봇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가격이 2만 원을 기록했는데 얘가 시장에서 한때 거래가 좀 많이 될 때 3,0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봇주들의 가격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2026년도 시장의 특징은 어떤 이슈가 만들어지고 시세가 형성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크게 빠르게 아주 높게 전개될 수 있다, 전개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런 일들이 현재 올해 2026년 들어서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빠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로봇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확대되는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럼 로봇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봇주들 지금 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실질적으로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강세장에서 가장 큰 버블이 형성될 대표적인 종목군이 로봇이다라고, 로봇이 될 것이다라고 꾸준히 강조드려왔습니다. 그럼 지금 버블이 확장돼서 터질 단계에 놓여 있느냐? 아닙니다. 이제부터 어쩌면 본격적으로 개화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큰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개인들의 투기적인 테마성 매매가 아니라 이제 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바탕으로 움직임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시장의 매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하에 있다. 그래서 절대 지금 현재 로봇주들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포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사보세요. 조금을 사보고 그 다음 밀리면 기다렸다가 또 회복하면 조금 더 사보고 또 밀리면 기다렸다가 회복하면 좀 더 사보는 이런 형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면 아무리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편입을 해갈 수 있고 대응을 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주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은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티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밀려 올라갈 거고요. 앞으로 안정적인 수급 구조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로봇 ETF는 더 규모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패시브 쪽에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잘 안 빠질 겁니다.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강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2천억대에서 3천억, 4천억, 5천억대. 이런 종목들이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어디 갔죠?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3천억대 있다가 지금 6천억까지 그냥 바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16,000원을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 시세가 달라진다. 그리고 18,500원에 걸리게 되고 18,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25,000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종가가 25,000원을 넘었었습니다. 장중에도 계속해서 25,000원대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펼쳐졌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 가격을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매 폴더에도 최근에 RS 오토메이션의 비중을 계속해서 좀 높여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말씀드리고 이러면 또 이해관계도 있잖아요. 상충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로봇주들의 그 팔로우를 받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었고 이전에 그 다음 액추에이터 하는 로보티즈,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하는 SPG, 그리고 SBB 테크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얘네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RS 오토메이션이 그 다음일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선순환 형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선발주가 먼저 움직이고 후발주가 따라가고 후발주의 움직임은 탄력은 더 높죠. 베타 계속 훨씬 크니까 변동성도 훨씬 크고 그럼 훨씬 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상단에 있는 선발주들은 안정적인 수급 구조로 인해서 안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후발주들이 올라오게 되면 밀려서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겠죠. 밀려서 올라갈 때 매매 중심은 주체는 누가 된다?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이 밀어붙일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시세는 꾸준하게 진행되는데 문제는 로봇주들의 변동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쫙 붙었다가 또 쫙 밀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죠. 이 구간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막 원샷으로 풀 배팅하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진짜 인생 쪽박 차는 것이고 아주 미세하게 좀 섬세하게 그렇게 다뤄 나가게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십시오.